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티커 UNH. 이 기업 주가가 최근에 정말 뭐랄까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25년 고점 대비해서 무려 70% 가까이 빠졌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저점에서 다시 40% 이상 확 치고 올라왔어요. 특히 그 9월 10일에는 하루 만에 8% 넘게 급증하면서 시장 시선을 그냥 다 끌어모았죠. 이런 극적인 반전, 이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깊게요.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핵심 키워드, 스타 레이팅 제도. 이게 대체 뭔지부터 좀 파헤쳐보고요. 또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UNH 주식을 샀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현재 기업 가치는 어떤지, 배당 매력은,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명쾌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뜨거웠던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9월 10일 주가를 8%나 끌어올렸던 스타레이팅 제도. 이름만 들면 고객 만족도 조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름 그대로 별점 평가 시스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냥 만족도 조사 수준은 아니고요. 미국의 주요 공공건강보험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들어봤어요. 시니어분들 대상인. 맞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특정 장애가 있는 분들께 제공되는 메디케어 플랜의 한 종류인데요. 이걸 민간보험사들이 정부 대신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민간보험사들이 플랜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이걸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CM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 CMS가 매년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요. 항목이 수십 가지나 됩니다. 건강검진 얼마나 잘 챙기나, 만성질환 관리는 잘 되나, 고객 서비스는 어떤가, 민원 처리는 빠른가 등등 이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별 1개부터 5개까지 등급, 즉 스타 레이팅을 딱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 보험사들한테 공공보험 운영 성적표를 주는 거네요? 근데 이 별점이 뭐길래 그렇게 주가를 들썩이게 할 만큼 중요해요? 그냥 성적 잘 받았다고 돈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이 별점이 보험사 수익하고 그냥 바로 연결돼 있어요. 바로요? 네.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보험사들이 매년 CMS에다가 내년에 우리 플랜 가입자 한 명당 이 정도 의료비 들 것 같아요 하고 예상 비용, 이걸 입찰가라고 하는데 이걸 제출합니다. 동시에 CMS는 지역별로 이 정도 비용이 기준이야 하는 벤치마크 금액을 정하고요. 근데 보통은 보험사들이 내는 입찰가가 CMS가 정한 벤치마크 금액보다 좀 낮아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가 $1,000인데 보험사가 $950에 입찰했다. 그럼 $50 차이가 나잖아요. CMS는 이걸 보고 이 보험사가 비용 관리 잘했네 하면서 이 차액의 일부를 보험사한테 돌려줍니다. 리베이트, 그러니까 환급금 형태로요. 비용 절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비율, 이게 스타레이팅 등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극적으로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별 3개 이하다 그러면 그 차액의 50%만 받아요. 별 3.5개면 65%를 받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는데 별 4개를 받으면 65%는 똑같이 받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보너스 5%를 더 받게 됩니다. 보너스가 붙는군요. 네. 그리고 별 4.5개 이상, 그러니까 최고 등급인 5개를 받으면 리베이트 비율 자체가 70%로 올라가고 여기에 또 추가 보너스 5%가 더 붙어요. 잠깐만요. 그럼 별 3.5개랑 4개 사이는 기본 리베이트는 같은데 5% 보너스가 있고 없고 차이고 4.5개 이상이 되면 기본 리베이트 비율도 5%더 높아지고 보너스도 받고 이야, 이게 쌓이면 차이가 엄청나겠는데요? 정확하십니다. 특히 그 5% 추가 보너스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이게 보험사한테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원이 되거든요. 근데 보험사들이 이 보너스 자금을 그냥 이익으로 쌓아만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입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씁니다.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인 메디케어 플랜에는 포함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치과 치료라던가 안과 검진, 보청기 지원, 아니면 헬스장 멤버십 같은 거. 이런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는 거죠. 아니면 아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 그 프리미엄 자체를 깎아주기도 하고요. 와,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별 4개 이상 받은 보험사 플랜을 고르면 뭐 같은 돈 내거나 오히려 덜 내면서도 부가 서비스는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가입자들이 높은 등급 플랜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효과예요. 높은 스타 레이팅은 곧 더 많은 리베이트와 보너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더 나은 가입자 혜택으로 바뀌어서 신규 가입자를 끌어오고 기존 가입자도 붙잡아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 레이팅은 보험사 수익성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진짜 핵심 무기인 거예요.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뭐랄까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왜 9월 10일에 시장 반응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이해가 딱 되네요. 그때 유나이티드 헬스랑 휴메나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9월 10일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자체 분석해 보니까 2025년도 스타레이팅 평가에서 우리 회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 중에 약 78%가 별 4점 이상 등급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요. 이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완전 열광했죠. 그래서 주가가 그날 하루에 8% 이상 폭등한 겁니다. 78%면 정말 높은 수치네요. 경쟁사인 휴메나는 상황이 완전 반대였어요. 뭐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휴메나는 상대적으로 스타레이팅 등급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우려가 확 퍼졌습니다. 특히 휴메나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비중이 회사 전체에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려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 거죠. 결국 같은 날 주가가 12%나 폭락했어요. 스타레이팅이라는 딱 하나의 이슈가 이 두 거대 보험사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라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레이팅 제도 이게 뭐 매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올해 유독 이렇게까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뭔가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올해 스타레이팅이 유독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평가를 주관하는 그 CMS가 컷포인트 기준을 대폭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컷 포인트요? 그건 뭔가요? 컷포인트는 각 평가 항목별로 특정 별점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최소 점수 기준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만족도 항목에서 별 4개를 받으려면 예전에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만 넘으면 됐다. 근데 이제는 90점을 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확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이 컷포인트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전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서 성과가 상위 한 85% 수준, 그 정도만 들어도 비교적 뭐 무난하게 별 4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이 4성 등급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4성이 약간 기본값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아, 예전엔 4성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CMS가 이번에 이 컷포인트 기준을 그냥 대대적으로 손을 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정말 최상위권, 뭐 대략 상위 15% 안에 들어야 할 정도로 별 4점 이상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변별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경쟁이 그야말로 살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야, 이번에 진짜 4성 받기 어렵겠다. 잘못하면 3.5성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다들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우리는 괜찮아. 가입자 78%가 4성 이상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시작에서는 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UNH는 진짜 압도적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반대로 휴메나는 이 높아진 허들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막 던진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그 격변의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움직임입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헬스웨이가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을 샀다는 소식. 이게 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어요. 특히 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맞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지난 8월이었죠.
공시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식을 약 500만 주 새로 샀다고 밝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부진하고 스타레이팅 기준 강화라는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런 시점에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버핏이 딱 베팅에 나섰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있나 본데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 거죠. 그쵸. 버핏이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실제로 유나이티드 헬스의 현재 기업 가치를 좀 객관적인 지표들로 보면 어떤가요? 버핏의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치 평가 지표,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그 EV/IBDA 배수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총 가치, EB를 세전 영업이익 EBTA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 대비해서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평가를 받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지표 많이 쓰죠. 그렇죠.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의 EBIBDA가 한 10배 수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지난 5년 평균치가 한 15배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 3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경쟁사들 평균 EBIBDA가 한 14배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한 3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셈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도 훨씬 싸고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시장의 평가가 되게 박하다, 싸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AR이라고 하죠. 이걸 봐도 좀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AR이 한 16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의 평균 PAR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한 2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평균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에서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그냥 단순히 하락한 걸 넘어서 역사적인 저점 영역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이런 어떤 가치와 가격의 괴리, 이걸 딱 포착하고 투자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이런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딱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가치 평가 말고 투자 매력을 더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건 어떤가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도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사실 시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디비덴드 그로트 스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배당 성장주요? 네. 그냥 배당을 주는 걸 넘어서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라는 뜻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그 매력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3%라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연평균 13%요? 와,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했다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산한 시가 배당률, 디비덴드 이일드라고 하죠. 이게 약 2.4%에 달합니다. 2.4%. 이 2.4%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의미인지 감을 잡으려면 과거 평균하고 비교해보는 게 좋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의 시가 배당률은 보통 한 1.5%에서 1.8% 사이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4%니까 과거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보다 거의 30%나 더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배당 매력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매년 배당금을 아주 빠르게 늘려왔고 또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 자체도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진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은퇴 자금 마련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가치평가상의 저평가 매력하고 더불어서 이 강력한 배당 성장 스토리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또 다른 핵심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강화된 스타레이팅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 워런 버핏의 신뢰 투표,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 성장까지.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저점심은 없겠죠.
유나이티드 헬스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있고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미국 법무부 DOJ의 조사 문제입니다. 아, 조사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의 과거 메디케어 비용 청구 관행, 특히 그 위험 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이 조사가 과연 어떤 결론으로 날지, 만약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나 제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일지 이게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이 주가에는 계속 부담 요인 중 하나죠. 아, 법적인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사업 환경하고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바로 의료비 상승 압력입니다. 의료비 상승. 네. 예상했던 것보다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거나 유틸라이제이션 증가, 아니면 뭐 병원비나 약값 같은 의료 수가 자체가 가파르게 오른다거나 하는 경우 이러면 보험사 손익 계산에 바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미국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이 의료비 증가는 보험사들이 계속 안고 가야 할 어떤 구조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하고 비용 증가 압력. 이 두 가지는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현재 주가 수준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미 주가에 녹아 있다. 네. 법무부 조사나 의료비 상승 우려, 이게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슈들이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이 가격에 꽤 많이 반영됐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낮은 주가는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주가 변동성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뭔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에서 쭉 살펴봤던 뭐 스타레이팅 경쟁력이라든지 매력적인 시가 배당률,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건강보험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규모의 경제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인 안개나 잡음보다는 큰 숲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스타레이팅부터 워런 버핏, 밸류에이션, 배당, 리스크까지 뭐 거의 모든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핵심만 딱 간추려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스타레이팅 기준 강화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앞에서 오히려 경쟁 우위를 증명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워런 버핏의 투자는 이런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에 신뢰를 더해줬고 EBIBTA나 PER 같은 객관적인 가치 지표들은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연평균 13%에 달하는 높은 배당 성장률, 그리고 역사적 고점 수준의 시가 배당률, 이것도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죠. 물론 법무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불합실성이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 압력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둘러싼 이 복잡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